오늘 정원에 관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20년 후에도 전기 없이, 펌프 없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계속 작동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가능하게 들리나요? 바로 몇 세대 전 이 지식을 개발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에, 에너지에,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점점 희귀해지고 전기 요금이 오르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우리는 모든 것이 더 비싸지거나 갑자기 작동을 멈출 때 어떻게 정원에 물을 줘야 할지 자문하며 서 있습니다. 해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간단해서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입니다. 여기서 배우게 될 내용이 저에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만큼 여러분에게도 중요하게 느껴진다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구독을 남겨주세요. 이런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이 비디오를 볼수록 더 많은 사람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모든 것이 그곳에서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 시스템이 단순히 정원 속임수가 아니라 생명보험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술에 대해 많이 아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전히 가지고 있던 지식을 잃었습니다. 의존성 없이 살아남는 방법,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식량을 재배하는 방법, 전력망을 믿지 않고 물을 사용하는 방법. 과거에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혁명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으른 정원은 현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던 시절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자연이 준 것을 가지고 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호스를 연결하거나 펌프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어떻게 흐르고 흙이 어떻게 작동하며 식물이 실제로 어떻게 자라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수십 년, 때로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시스템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식을 억압했습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이 증가하고 물이 배급되고 에너지가 사치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돌아가 봅시다. 이 시스템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다음 달부터 당장 여러분의 정원에 그것을 구현해야 하는지 이해해 봅시다. 첫 번째 원리는 너무나 간단해서 거의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은 여러분으로부터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유일한 임무는 이 물을 잡아서 몇 달,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것입니다. 지붕뿐만 아니라 땅에서, 길에서, 물을 튕겨내는 모든 표면에서 빗방울 하나하나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물을 배수로로 보내지 않습니다. 정원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능적으로 보냅니다. 옛 시스템은 중력을 사용했습니다. 펌프도 전자장치도 없이 그저 물이 스스로 아래로 흐른다는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빗물로 채워지는 얕은 도랑인 스웨일 스와일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스웨일은 등고선을 따라, 즉 지형에 같은 고도에 위치했습니다. 이것은 물이 빨리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천천히 땅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물이 스며든 곳에 식물이 자랐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과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물을 멀리 보냅니다. 우리는 물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을 낭비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원칙은 물을 멈추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지 마세요. 정원에 머물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이 적용됩니다. 물을 표면에만 저장하지 말고 땅속 깊이 저장하세요. 땅속에 물이 있는 곳에 뿌리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곳에 식물은
여러분에게서 독립적으로 자랍니다. 흙을 스펀지처럼 상상해 보세요. 마른 스펀지는 물을 너무 빨리 부으면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냥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스펀지를 천천히 적시면, 시간을 주면 물을 가득 흡수합니다. 흙도 정확히 그렇게 작동합니다. 물이 천천히 스며들면 흙은 그것을 몇 달, 몇 년 동안 저장하고 식물은 필요할 때마다 이 저장고를 이용합니다. 옛 시스템들은 바로 이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도랑을 파지 않고 얕은 스웨이를 팠습니다. 그들은 단일 작물을 심지 않고 나무, 관목, 지표 식물의 혼합물을 심었습니다. 이 식물들의 뿌리는 흙 속에 통로를 만들었고 이 통로는 물을 깊숙이 아래로 이끌었습니다. 물이 깊어질수록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표면에만 물을 주는 정원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정원이기 때문입니다. 깊이 물을 주는 정원은 스스로를 지탱하는 정원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멀칭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멀칭은 흙의 방패입니다. 멀칭은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고 흙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멀칭은 흙 속의 생명체에 영양을 공급하며 이는 다시 흙을 더욱 비옥하게 만듭니다. 멀칭이 없으면 더운 여름의 증발로 인해 물의 최대 70%를 잃습니다. 70%입니다.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남는 정원과 시들어버리는 정원의 차이입니다. 옛 시스템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멀칭으로 사용했습니다. 집, 낙엽, 잘린 식물잔해, 심지어 돌까지도요. 네, 돌이요. 왜냐하면 돌도 흙을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돌은 그 아래의 습기를 유지하고 낮 동안 열을 저장하여 밤에 방출함으로써 흙 속의 생명체를 활동적으로 유지합니다. 멀칭은 게으른 정원이 게으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흙이 덮여 있으면 잡초가 자라지 않고 물이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잡초를 뽑거나 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자연이 제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덮인 흙은 살아있는 흙이고 살아있는 흙은 생산적인 흙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식물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식물이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물은 낭비자입니다. 끊임없이 물과 끊임없는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다른 식물들은 검소합니다. 적은 양으로도 지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식물들은 조력자입니다. 흙을 개선하고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리거나 이웃을 보호합니다. 게으른 정원은 자연에 맞서지 않고 자연과 함께 일하는 정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는 것을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역에서 어떤 식물이 스스로 자라는지, 숲에는 어떤 나무가 있는지, 초원에는 어떤 허브가 싹 트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식물들은 적응했습니다. 수세기 또는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가뭄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비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들을 정원에 들여오면 이 지식도 함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게으른 정원은 식물 군락을 활용합니다. 깊이 뿌리 내려 깊은 곳에서 물을 얻는 나무를 심습니다. 이 나무들 아래에는 이 물의 혜택을 받는 관목이 자랍니다. 그리고 관목 아래에는 흙을 보호하는 지피식물이 자랍니다. 모든 층이 서로를 지탱합니다. 모든 층이 시스템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숲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숲은 우리가 아는 가장 성공적인 생태계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물을 줍니다. 스스로 비료를 줍니다.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원을 작은 숲처럼 꾸민다면 이러한 특성들을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해지므로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섯 번째 원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릅니다. 정원을 설계하는 방식이 작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옛 시스템은 우연히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스웨일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나무는 특정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물이 필요한 곳으로 물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을 퍼머컬처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상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지형을 살펴보세요. 비가 올 때 물은 어디로 흐르나요? 그것을 알면 스웨일을 어디에 만들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스웨일은 시스템의 심장입니다. 얕고 아마도 20cm 깊이에 0.5m 너비일 것입니다. 정원의 등고선을 따라 흐르며 스웨일을 지나칠 모든 물을 가둡니다. 약간 경사진 곳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비가 올 때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사라집니다. 스웨일을 사용하면 이 물을 멈추게 합니다. 물은 스웨일에 모이고 거기서 천천히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스웨일의 경사면 아래쪽,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 관목, 채소, 식물을 심습니다. 그들은 물을 직접적으로 얻으며 단 한 번이 아니라 비가 올 때마다 얻습니다. 이것이 이 시스템들이 20년 동안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에 의존하고 비는 계속해서 내립니다. 매일은 아닐지라도 매달은 아닐지라도 비는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스템이 모든 빗방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원리는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미기후를 활용하세요. 모든 정원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모퉁이, 그늘진 지역, 바람이 막힌 구역, 축축한 웅덩이. 이러한 차이점은 문제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게으른 정원은 모든 곳에 똑같은 것을 심지 않습니다. 각 장소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것을 심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건조한 모퉁이에는 로즈마리, 타임, 라벤더와 같은 지중해 허브가 좋습니다. 그들은 건조한 것을 좋아합니다. 축축한 웅덩이에는 민트, 베리류 또는 버드나무가 좋습니다. 그늘진 곳에는 고사리, 산딸기 또는 버섯이 좋습니다. 미기후와 함께 일하면 자연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일하면 여러분의 일이 더 쉬워집니다. 이것은 현대 농업이 하는 일과는 반대입니다. 현대 농업은 모든 곳에 동일한 조건을 원합니다.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스프레이를 뿌려 모든 모퉁이를 똑같이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에너지 비용, 돈 비용, 시간 비용이 듭니다. 게으른 정원은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활용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물을 모으고 땅속 깊이 저장하며 멀칭으로 땅을 보호하고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식물을 심고 미기후와 함께 작동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서로를 강화합니다. 여러분이 모은 물은 흙에 의해 저장됩니다. 흙은 멀칭에 의해 보호됩니다. 멀칭은 여러분이 키우는 식물에 의해 생산됩니다. 식물은 저장된 물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식물이 자랄수록 더 많은 뿌리가 흙을 관통하여 물 저장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것은 닫힌 순환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성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점은 이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집니다. 첫 해에는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자리 잡아야 합니다. 흙은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2년째는 모든 것이 더 빽빽하게 자랍니다. 3년째는 더 많은 멀칭을 얻습니다. 4년째는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10년, 15년 또는 20년 후에는 여러분에게서 거의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거의 아무것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완전히 게으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수확해야 합니다. 가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가끔 새로운 것을 심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주일당 몇 시간이 아니라 1년당 몇 시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소유하는 전통적인 정원과 여러분이 소유하는 게으른 정원의 차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잊었을까요? 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슬픕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었습니다. 물이 싸지고 에너지가 싸지고 펌프와 호스를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현대적인 방법이 더 쉬워 보였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왜 스웨이를 파야 할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현대적인 방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싸지 않을 자원에 의존합니다. 그것은 실패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그것은 깨지기 쉬운 공급망에 의존합니다. 반면에 옛 지식은 자연 자체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우리가 아는 유일한 장기적으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실용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작게 시작하세요. 한 번에 정원 전체를 재건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고선을 따라 길이 5m, 깊이 30cm 정도의 스웨일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맑은 날에 이것을 파세요. 파낸 흙은 스웨일의 경사면 아래쪽에 놓으세요. 그러면 작은 흙 언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언덕에 심으세요. 과일나무나 베리 부시 또는 채소밭을 심으세요. 그리고 다음 비를 기다리세요. 다음 비가 올 때 흙이 어떻게 채워지고 물이 어떻게 천천히 새우며들며 식물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두 번째 스웨일, 세 번째 스웨일을 계속해서 만드세요. 작은 도랑으로 연결하여 한 스웨일에서 다음 스웨일로 과도한 물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멀칭을 깔고 더 많이 심으면 매년 여러분의 시스템은 더욱 안정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가장 중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관찰하세요.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세요. 어떤 식물이 잘 자라고 어떤 식물이 그렇지 않은지 보세요. 흙이 어디에서 촉촉하게 유지되고 어디에서 빨리 마르는지 보세요. 자연은 필요한 모든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은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원의 등고선을 찾는 방법을 모른다면 간단한 도구가 있습니다. 수평계와 두 개의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하나를 땅에 꽂고 수평계를 대고 수평을 맞춘 다음 수평계가 가리키는 곳에 두 번째 막대기를 꽂습니다. 그러면 같은 높이의 두 지점을 얻습니다. 이것을 정원 전체에서 반복하면 등고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선을 따라 스웨이를 파세요. 너무 간단해서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제 식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러한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식물은 무엇일까요? 대답은 여러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르지만 몇 가지 보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가 필요합니다. 과일 나무가 이상적입니다. 사과, 배, 자두 또는 체리. 온대 기후에서는 무화과, 올리브 또는 아몬드가 따뜻한 지역에 적합합니다. 이 나무들은 깊이 뿌리 내립니다. 표면 식물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층에서 물을 얻으며 여러분에게 식량을 제공합니다. 나무 아래에는 관목을 심습니다. 베리 부시가 완벽합니다. 라즈베리, 블랙베리, 커런트 또는 구스베리. 그들은 깊이가 덜 필요하지만 나무의 그늘과 나무 뿌리가 위로 끌어올리는 물로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관목 아래에는 지피 식물을 심습니다. 딸기, 허브 또는 클로버. 이 식물들은 흙을 보호합니다. 침식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클로버와 같은 많은 식물들은 질소 고정 식물입니다. 즉, 공기에서 질소를 얻어 땅 속으로 가져옵니다. 무료 비료입니다. 이것이 식용숲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식용숲은 장기적으로 조성된 게으른 정원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연간식물도 잊지 마세요.
토마토, 주키니, 콩, 상추. 이것들도 이 시스템에 잘 맞습니다. 물이 가장 잘 저장되는 가장 비옥한 곳에 심습니다. 그리고 기본이 아니라 보충제로 사용합니다. 기본은 매년 다시 자라도록 여러분이 다시 씨를 뿌릴 필요가 없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이것은 투자입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식물은 씨앗에서 키우거나 작은 묘목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몇 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게으른 정원은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10년 또는 20년 후에도 여전히 여기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것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정입니다. 이제 지상 물 저장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모든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가로 빗물 저장 탱크나 연못을 만듭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빗물 저장 탱크는 지붕에서 빗물을 받습니다. 큰 탱크로 유도합니다. 이 탱크는 정원보다 높으며 거기서부터 물은 중력에 의해 스웨일로 흐릅니다. 펌프 없이, 전기 없이, 오직 높이 차이만으로요. 연못은 훨씬 더 좋습니다. 연못은 단순한 물 저장고가 아닙니다. 서식지입니다. 민달팽이를 잡아먹는 개구리를 유인합니다. 모기를 잡아먹는 잠자리를 유인합니다. 주위의 미기후를 완화하는 열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여름에 간단한 물뿌리개로 물을 퍼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연못은 보너스입니다. 기본 시스템은 그것 없이도 작동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물이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저장되며, 식물이 어떻게 혜택을 받고, 멀칭이 어떻게 흙을 보호하며, 시스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강해지는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의 없이, 현대 기술 없이, 큰 투자 없이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원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입니다. 회복력의 철학, 독립의 철학, 즉 외부 시스템이 항상 작동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철학입니다. 저는 저만의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지식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수록 우리 공동체는 더욱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우리를 공영에 빠뜨릴 수 있는 중앙 집중식 구조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모든 정원이 이렇게 조성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녹지 공간, 모든 공원, 모든 토지가 물을 배수하는 대신 물을 가둔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이 더 이상 빨리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홍수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물이 땅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뭄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안정적인 수확, 더 건강한 흙, 그리고 더 풍부한 생태계를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도구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시간으로 실현 가능합니다. 단지 그것을 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정원에 대한 비디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에 대한 비디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통제, 여러분의 식량에 대한 통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통제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우리를 의존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텅 빈 진열대를 가질 수 있는 슈퍼마켓에 의존하고, 고장날 수 있는 전력망에 의존하고, 배급될 수 있는 물 공급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의존할수록 우리는 더 취약해집니다. 게으른 정원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을 더 독립적으로 만듭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이요. 그리고 모든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키운 모든 토마토는 사지 않아도 되는 토마토입니다.
여러분이 저장하는 모든 물은 비상시 의지할 수 있는 물입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기술은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슈퍼마켓에서 수백 가지 제품 중에서 선택할 자유가 아니라 슈퍼마켓이 더 이상 없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암울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재앙적 사고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그저 현실적일까요?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보세요. 커져가는 불확실성을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준비하고 싶은가? 아니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희망하고 싶은가?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준비하고 싶고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이성에서요. 공황에서가 아니라 선견지명에서요. 게으른 정원은 시작입니다. 그것은 외부 구조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자기 결정적인 삶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능한지 이제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20년 동안 스스로 관계하는 정원,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작동하는 정원, 여러분에게 식량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자유를 주는 정원, 결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닫고 이전처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가서 여러분의 지형을 살펴보고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스웨이를 어디에 팔 수 있을까? 어떤 식물을 심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디서 시작할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질문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지식을 공유할수록 우리 모두는 더 강해집니다. 더 독립적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 정말 중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비디오를 필요로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요. 왜냐하면 공유되지 않은 지식은 사라지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충분한 지식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되찾을 때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지하고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래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게으른 정원을 만들고 20년 후에 그것이 여전히 작동하고 여전히 수확하고 여전히 독립적일 때 여러분은 돌아보고 그것이 제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에 만날 때까지 경계하고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결정적으로 지내세요. 이 이야기가 자연과 정원에 숨겨진 보물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파헤칩니다. 함께 미래를 심읍시다. 다음 지식의 보물 창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